지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유희가 바로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 역사도 400년이나 되고요. 또 많은 귀족들이 오래전부터 즐겨왔다고 하죠. 그런데 오페라에는 비극이 참 많아요. 이루어지지 못한 연인들, 혹은 형제 간의 다툼, 아니면 권력을 이루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최후.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귀족들은 혹은 지금의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비극에 열광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안전바를 타고 안전바에 매달려 롤러코스터를 타는 지금 현대 우리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는 그 비극적인 운명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남몰래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악가인 어머니와 오페라 단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수연은 절대 음감을 자랑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오늘은 그녀의 11번째 생일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수연이 선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일 선물은 이탈리아행 비행기 티켓. 그런데 수연은 실망한 눈치다.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온 지 6달밖에 안 됐는데 유럽의 신동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야. 거기서 널 받아주겠다잖니. 나중에 우리 수연이가 아빠 오페라단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지금부터 투자해야지. 난 아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이모, 나 아빠가 이탈리아로 유학 가래. 이탈리아 유학? 야, 수연이는 좋겠다. 너라면 잘 해낼 거야. 그래도 난 이모랑 삼촌이랑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섭섭해. 그럼 난 아저씨한테도 얘기하고 올게. 아저씨 뭐 하세요? 계단에 위험한 건 없는지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여간 아저씨 맨날 조심 또 조심. 아이고,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 나도 다리 다치기 전에는 테너였는데 성악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다녀왔어요. 아저씨 또 신발끈 풀렸잖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하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이탈리아에 가버리면 이건 또 누가 매주죠? 상민은 오페라 공연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다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연의 가족과는 막역한 사이다. 밤이 무르익고 수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별장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수연의 가족들, 그리고 수연 아버지의 오페라 단원인 미희와 영관, 그리고 상민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없어요? 글쎄요, 저는 무서운 얘기 없으면 다른 것도 괜찮은데 첫사랑이라든가. 첫사랑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조차 가물거리는데, 아무튼 그녀는 오페라 무대의 최고의 디바였죠. 뒤에서나마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첫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었군요. 잠깐, 무슨 노크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근처에 인가락은 우리밖에 없는데.
제가 나가보고 올게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곤 여기 모인 6사람이 전부. 노크 소리가 들렸다면 분명 밖에서 난 것인데 문 밖을 확인한 영관의 눈엔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별장 밖은 지나칠 정도로 고요하기만 하다.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 다람쥐나 새들이 돌아다니는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맞다. 노크 소리 하니까 생각나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실력이며 외모까지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나중에 뒷산에서 시체를 발견됐는데 시체를 본 사람들이 다들 경악을 한 게 시체의 오른손만 사라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학교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면 누군가 노크 소리로 연주를 따라한다는 소문이 났죠. 그런데 그 따라하는 연주가 박자가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치 한 손으로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처럼. 잠깐만. 근데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 그건 단순한 노크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노크 소리 오페라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페라 아이다의 2막 3장. 나의 이 저주스러운 소리로 너희들을 죽게 하리라. 순간 싸늘해지는 분위기. 왜 누구를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으시세져가지고 우리 그냥 무서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합시다 하고 촛불을 끕니다. 순간 모두가 어두워진 거죠. 뭐야, 오싹하게. 죽이기 누굴 죽인다는 거야. 우리 빨리 불 켜요. 네? 그래. 이런 얘기 그만하자. 뭐야? 너 굳이 나갔나? 갑자기 나간 전기에 모두들 당혹해하고 이제 이들이 의지할 곳이라곤 촛불뿐이다. 하지만 그 촛불마저 무참히 꺼지고 만다. 그때 옆자리가 썰렁해진 느낌을 받은 수연의 어머니. 거실 한 구석에 영관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크 소리, 그리고 정전, 마지막으로 영관의 죽음까지.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남은 5사람의 공포는 커져만 갔다. 유령이 그런 걸까요? 유령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 여기 있는 누구라도 범인이 될 수 있지. 오페라 배우들은 불이 꺼진 무대들을 걸어다니는 데 익숙하죠. 안 그래요, 미희야?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별장에 숨어든 걸 수도 있어. 자, 일어나서 한번 찾아보자고. 5사람 중에 범인이 없다면 진짜 범인은 별장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범인 잡기에 나선 5사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영관이 비명 한 번 질러보지 못하고 죽은 걸 생각하면 범인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오늘의 일을 꾸민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꾸밀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횡한 집안 구석구석은 범인이 5사람 중 하나라는 확신을 더해주기만 할 뿐이었다. 수연아, 미희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 네? 왜요? 미희와 영관이는 단원 동기였어.
최근 미희가 실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인공 자리를 영관이한테 빼앗겼지. 영관이를 미워할 이유로 충분해. 하지만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 역시 일정한 리듬과 박자를 반복하며 어떤 곡조를 연주하는 것 같았다. 오페라 나부코의 일막이장의 아리아. 내가 황금빛의 왕자를 피로 물든 왕자로 바꾸어 주리라. 일단 아래로 내려가자. 노크 소리는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아리아가 말하는 피로 물든 왕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다시 모인 사람의 수는 넷, 한 명이 보이질 않았다. 단장님이 어디 가신 거죠? 노크 소리가 멈췄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단장의 방 쪽으로 향하는 네 사람. 하지만 상민이 문을 연 방 안에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보면 안 돼. 아리아에서 말한 피로 물든 왕좌란 결국 오페라 단장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저는 지금부터 별장 밖으로 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자, 이 세 분은 이 자리에 계속 함께 같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 혼자 있는 걸 알고 범인이 저한테 공격할 겁니다.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별장 밖으로 나온다면 제가 그 사람을 범인으로 간주하고 공격할지도 모르니까요. 저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민이 나가버리자 남은 세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만 같았다. 남자의 비명소리. 그 소리에 밖으로 나온 세 사람. 비명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상민이었다. 별장 앞엔 주인을 잃은 목발과 함께 상민이 쓰러져 있었다. 일단 들어가자, 수연아. 건장한 세 남자를 저렇게 쉽게 제거하는 것을 보면 여자 셋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해도 범인을 당해낼 방법은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시작됐다. 제발 저 소리 좀 어떻게 해봐요. 다음 목표물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모양이었다. 이건 오페라 리골레토 일막이장.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갔으니 내 손이 너희들의 피로 더럽혀지리라. 잠깐만. 리골레토? 수연아, 지금까지 나온 오페라가 어떤 것들이지? 아이다, 나부토, 리골레토예요. 모두 10년 전부터 우리 오페라단에서 공연하던 오페라들이야. 사모님, 10년 전이라면 잊지 못할 사건이 있잖아요. 무대가 무너졌던 끔찍한 사고. 그때 주인공이었던 은진 씨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주인공 자리가 나에게 넘어왔고, 그래서 나에게 복수를 하는 게. 은진이는 죽었어.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그렇지만 이 노크 소리는 분명히 훔쳐갔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만해. 수연의 어머니가 미희의 말을 잘라버린 후 미희는 별장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엄마, 이모는? 이건 또 무슨 아리아지?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이막이장. 여우가 가죽을 바꿔도 그 간사한 냄새는 남으리라.
수연아, 나가자. 이 저주받은 곳에서 도망치는 거야. 어떻게든 살기 위해선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런데 밖을 나서기 전 갑자기 부엌을 뒤지는 수연의 엄마. 그녀는 뜻밖에도 칼을 찾고 있었다. 범인과 싸우려면 무기도 필요하긴 했다. 그렇게 별장 밖으로 나온 두 사람. 네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은 거짓말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별장 옆 오두막으로 급히 몸을 숨긴 수연과 엄마. 그런데 오두막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칼끝을 수연에게 겨누는 게 아닌가. 왜 이래? 엄마. 그만두지 못해! 네가 한 짓이야? 이 모든 게? 그래. 10년 만에 빚을 갚는군.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군데? 이 칼 치우지 못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상황처럼 뒤엉켜 싸우는 두 사람. 결국 자신이 들고 있던 칼끝에 찔려 수연의 어머니는 죽고 만다. 이제 남은 것은 상민과 수연 단 둘뿐이다. 안 됩니다, 아가씨. 힘들어도 제 말을 들으셔야 해요. 이 여잔 아가씨 어머니가 아닙니다. 10년 전 제가 다리를 다치던 그날 아가씨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민의 이야기는 최은진이라는 천재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그녀는 무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상민은 그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잃었고 그녀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상민은 그녀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었죠. 근데 어느 순간 무대 연출을 공부하니 그것이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계획된 살인은 오페라 단장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영광과 미희가 함께 모여서 공모를 한 것이죠. 난 오랫동안 은진 씨를 짝사랑해 왔어요. 그러나 은진 씨가 죽고 은진 씨의 딸인 수연 씨는 단장의 손에서 크는 걸 보게 되면서 오늘의 복수를 10년 동안 준비하게 됐어요. 아저씨, 혹시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제 들리지 않을 텐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리는걸요? 이건 오페라의 아리아도 아니고 연주곡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노크 소리는 살인을 위해 상민이 만들어낸 것. 그렇다면 이 소리는 무엇일까? 왜 눈물이 나지? 그것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수연의 엄마가 부르던 아리아였다. 네, 여러분이 이제 오페라를 감상하실 때 무대 객석에서 안심을 하고 보시죠. 안전바를 메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인간의 운명에 걸려있는 안전바는 어쩌면 녹이 슬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네.